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야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승리로 정치 지형에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총선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호남 정치의 큰 변화에 따른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 갑 국민의당 김경진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13 총선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소감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만과 분노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였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셨고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그동안 실제로 지역 여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주 냉혹한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 당연히 기득권에 안주해서 변하지 않고 또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리지 못하고 그래왔던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반성하고 있고요. 그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 거침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계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도가 파괴될 조짐을 좀 보았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의 선택을 통한 지역구도 파괴의 가능성이 이제 어떤 엿보였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서는 무소속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또 김부겸 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쪽에서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뛰었던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구도 파괴를 유권자들이 염원하고 있고 그 단초가 나타났다. 또 우리 호남에서는 지금 전북에서 정운천 전 장관 또 이제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 이런 흐름들이 이제 그렇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이 정치권에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보수 정권 10년 이렇게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근데 이게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한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어떤 사전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수 정권이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던져놓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대해서 좀 잘 해봐라 각각의 세력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양당 구조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제3당으로 교섭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3당 체제로 변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아마 5월, 6월부터는 그렇게 운영이 될 텐데요. 네. 그 관련해서 우리 양 당사님 좀 한마디 어떤 전망이 좀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화두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새누리당 우위의 지금 국회 운영이 이제 깨질 것 같고요.
지금 어느 누구도 독주할 수 없는 지금 이런 흐름이 되고, 특히 과거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거의 이제 과반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과반수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독자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야당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협력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협력과 경쟁 이제 근데 사실은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는 아마 상당히 혁신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적통을 가리자라는 어떤 그런 경쟁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이 보수와 민주주의 실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시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조할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겠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조금 이렇게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월 관계가 일정 정도,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혁신이 있겠지만 정책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밀월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당선자 얘기대로 상당한 국회 운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19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불가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을 실제로 뒤에서 조정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사건건 야당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최악의 국회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정부에서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도는 뭐 틀림없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뭐 소수당까지는 아니지만 제1당의 위치마저 잃게 되었고, 국민의당이라는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어떤 제3지대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또 위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황금문화라는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소야대가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또 등장을 하면서 가운데 이제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당장에 여야 간의 극한적인 대립은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완화될 것이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활동이 대단히 활기차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소위 그 3당 이상의 체제를 가졌던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직선 개헌 직후 13대 국회 그때 이제 4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 13대 국회 초반 또 15대 국회 초반에 가장 많은 개혁 입법들이 성사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정치 형태도 극한적인 대립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적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그 정치가 만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염려되는 것은 그러한 지난번 13대나 6대 때, 15대 때 그러한 구조는 다 인위적으로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건 굉장히 좀 주시하면서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 중심에 이제 분명히 이 국민의당의 역할이 또 판단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뭐 주도는 제1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역할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지. 예, 뭐 얘기 지난번 좀- 19대하고는 사실 19대 때보다 의석이 더 적습니다 우리가. 아, 그때 그렇습니까? 제가 막 그 국회 등원을 하니까 130석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근데 지금 123석이니까 그때보다는 뭐 훨씬 몇 석이 적네요. 적긴 한데 예. 그러나 역할과 비중은 뭐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커졌죠. 어쨌든 뭐 제1당이고 또 여소야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울러 그건 대단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정 운영에 어떤 안정감, 일정한 정도의 기여, 정치권 내의 역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그 당의 미래에 아주 암울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와 여건 확보가 된 건 분명하지만 또 그와 함께 큰 책임도 함께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의 또 위기의식을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단히 전략적인 어떤 그 판단과 사고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냉혹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치는 결국 선거로 말을 한 건데 그때 상황을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대결적 구도 내지는 이 서로 경쟁적 구도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그게 집착을 하면 소위 말해서 제1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 아울러 여소야대 어떤 국민에서 그 뭐랄까 이 위에 서 있는 어떤 여건 그걸 다 잃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민의당과 정책적 공조를 철저히 취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어떤 행보를 해야 되고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새누리당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같은 어떤 지나칠 정도의 대결적 적대적 그런 환경과 전략을 취해 간다면 결국은 새누리당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정에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야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문제 삼을 건 삼고 또 바꿔나갈 건 바꿔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도 함께 이제 크게 떠맡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균형과 또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상생 아니면 민생을 위한 국회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느 당도 또 행정부도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구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또 대통령, 행정부가 모두가 다 각자의 논리를 철저하게 세워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이 어떤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 개별적으로 본다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양 어떤 세력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서 어떤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이쪽 만남을 이렇게 자꾸 이어져 주는 이런 일을 잘 할 때 정말로 건설적이고 뭔가 효율적인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저희도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싶을 때 사실은 대부분 지금 어떤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큰 틀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일 터인데 저희 역시 뭐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캐스팅 보트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보면 큰 세력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구도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국정을 위해서 담백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기 위한 자세, 문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갖추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 충청권에 이제 자민련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또 이번에 국민의당이 그런 어떤 이중대론, 뭐 이중대 역할,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려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앞으로 이제 대권 후보군이 어떻게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형성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권 후보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권 후보군이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와야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이중대를 해서 정권을 안철수 대표가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지금 선거 직후에 나온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때 제대로 못했던 국정교과서 문제, 힘에 의해서 굴복당했던 국정교과서 문제 다시 그냥 원위치 시켜보겠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사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굴복당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아주 일정 부분 오히려 매우 선명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뭐랄까 안철수 대표의 대권에 대해서 뭔가 폄훼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소리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국민의당 내에 의원들의 주력이 결국은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뭐 친노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계파적 알력 관계 때문에 국민의당에 입당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들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당당히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뭐 얘기 들어보면 뭐 형제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 만나봐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우지 말고 큰 틀에서 협력하라. 이런 상황인데 이중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폄훼성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견제 역할 아니면 가운데서 조정 역할을 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경쟁 관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누리당과의 어떤 정책 연합이라든가 정책 공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앞서 얘기했지만 언급할 수 있거든요. 뭐 원칙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공조와 경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체성과 관련해서 두 당은 뭐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제가 국민의당을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만은 중도의 쪽에서도 약간 보수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도를 지향하는 이 진보적 성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다고. 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보자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뭐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쟁점이 되었던 테러 방지법 문제.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그 이익 공유 같은 소위 경제 민주화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 차이가 미묘하게 지금은 뭐 겉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생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은 문제, 어떤 요즘 뭐 누리예산을 비롯한 보육, 뭐 그 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 이제 약간은 차이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제가 이 판단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지도부와 호남 출신 의원들 간에 약간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아까 김경진 당선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은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제까지 그렇죠. 대부분이 뭐 현역 의원들 다 동료 의원이었고 같은 당에서 의원총회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현재는 당이 달라져 있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부적으로 뭐 어떤 뭐 그 조정과 수렴 과정을 거쳐가는지는 뭐 제가 이 다른 당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다수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정치적 행보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밖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야당 본연의 어떤 이 자세를 이루면 어떠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지역민들의 의망들을 뭐 다 아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이 여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호남 지역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의견 그리고 뭔가는 이렇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뭐 그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의 현안에 여야도 없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조를 않고 공조를 안 한다면 저는 이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에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뭐겠습니까? 자동차 백면대 생산기지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광주는 뭐 우리 당 의원이 없으니까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광주시와 또 우리 당의 중앙의 어떤 이 영향 있는 의원들이 또 많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공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갈라지기 전에도 해결 못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당만 뭐 국민의당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어쨌든 제3당입니다. 그 당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 현안도 함께 해야 된다.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의 호남고속철 그저 제2차 사업 또 남해안 고속도로 또 전남 완도 제주간 해저터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에 빨리 가셔야 될 현안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권이 함께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지역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든지 절대적인 공조와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또 당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김경진 당선자도 이제 똑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다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호남 광주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의원이신 우리 이계호 선배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보도를 보니까 1대 16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대부분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또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그제까지 지금도 같은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또 다행스럽게 혼자 살아남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중앙부처에도 오래 있었고 또 도에도 뭐 오래 근무를 했고 해서 정책 추진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조를 유도로 해 나가고 부탁을 해서 함께 공조를 취해 나가고 하는 데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지만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하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번에 이제 70%가 넘는 높은 지지로 뽑아주셔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잘 받들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잘 받드는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많이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목표가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 서민
그리고 농어민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또 체제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국가 발전의 이 온기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정치를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가슴 따뜻한 정치를 위한 정책 입안 그리고 관련 법 정비 이런 작업들을 쉼없이 해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이 농촌 지역에 또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배정받고 하는데 부지런히 지금까지 이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선택하신 이유, 일을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쉼없이 노력하는 그런 좋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당선인을 모시고 4.13 총선 의미와 향후 호남 정치 변화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